내 하루는 언제나 진열장 유리 닫기에서 시작된다. 백화점 명품관 한가운데 자리한 이 시계 매장은 번쩍이는 조명과 대리석 바닥으로 가득했지만 그 화려함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나는 그저 작은 실수 하나로도 잘릴 수 있는 신입 직원일 뿐이었다. 아침부터 매니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민호 씨, 유리 닦을 때 자국 남기지 마. 여기 손님들은 작은 얼룩도 못 참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손에 힘을 줬다. 수천만 원짜리 시계가 줄지어 있는 매장 안은 늘 긴장으로 가득했다. 점심 무렵 검은 코트를 걸친 중년 남성이 매장에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익숙한 오만함이 묻어 있었다. 직원들이 동시에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단골 VIP 고객이었다. 그는 손목에 찬 시계를 풀며 말하기 시작했다. 이거 지난달에 산 건데 불량이잖아. 날짜도 안 맞고 소리도 이상해. 당장 환불해. 목소리는 매장 전체에 울렸다. 나는 매뉴얼대로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만 착용 흔적이 있어 환불은 어렵습니다. 대신 본사로 보내 무상 수리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불에 댄 듯 날카로워졌다. 수리?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내가 여기서 몇 개나 샀는데 고작 이런 답을 들어. 순식간에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다른 손님들도 속삭이며 눈치를 살폈다. 그때 매니저가 달려왔다. 그는 고객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내 어깨를 잡아 끌더니 낮지만 단호하게 속삭였다. 민호 씨,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이 자리에서 순간 귀가 멍해졌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왜 무릎까지 꿇어야 하는 걸까?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매니저의 차가운 눈빛은 거부하면 끝장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매장은 고요해졌다. 모든 시선이 나를 향했다. 나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바라보았다. 무릎을 꿇는 순간 내 자존심도 함께 무너질 것 같았다. 하지만 선택지는 보이지 않았다. 느리게, 너무도 느리게 다리가 굽혀졌다. 매장 안의 공기는 바늘처럼 날카로웠다. 그때였다. 매장 한쪽 고객 대기 의자에서 의자가 밀리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가 자리에서 일어선 것이다. 단정한 베이지 코트를 입은 중년 여인, 흔들림 없는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장모님이었다. 나는 얼어붙은 채로 장모님을 바라보았다. 다른 손님들은 그저 한 명의 고객이 일어난 것이라 여겼겠지만 내 눈에는 그 모습이 너무도 특별하게 다가왔다. 평소 소박한 차림으로만 뵙던 장모님이 오늘은 도시적인 기품을 풍기고 있었다. 베이지색 코트에 절제된 선, 단정한 목걸이,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자세. 그 모습은 내가 알고 있던 따뜻한 시골 어머니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 순간 장모님이 왜 이곳에 계시는지, 무엇을 보려고 하시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상황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장모님은 매니저와 고객을 향해 또렷하게 말했다. 저 직원이 무릎을 꿇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매장 전체를 울리는 힘이 있었다. 고객은 순간 놀란 듯 눈을 깜빡이더니 불쾌한 듯 코웃음을 쳤다. 보면 모르시겠어요? 내가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샀는데 불량이라니까 환불도 안 해준다잖아. 당연히 사과해야지. 매니저는 난처한 웃음을 지으며 손사래를 쳤다. 고객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신입 직원이 아직 미숙해서 그러면서도
그는 여전히 내게 눈빛으로 압박을 보내고 있었다. 어서 무릎을 꿇어라. 더 망치지 말라는 무언의 명령이었다. 나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다. 억울함이 목을 조였지만 이 매장 안에서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장모님이 내 옆으로 천천히 다가오셨다. 그녀는 곧바로 매니저의 앞에 서서 단호하게 말했다. 고객이 아무리 소중해도 잘못 없는 직원에게 무릎을 꿇게 하는 건 회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고객은 얼굴이 붉어지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매니저는 손에 땀이 맺힌 듯 안절부절 못했다. 나는 그 사이에서 말문이 막혀 서 있었다. 장모님이 나를 대신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지금까지 나는 항상 장모님 앞에서 사위로만 존재했다. 집에서는 다정하게 웃으며 밥을 챙겨주시던 분이 오늘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고객은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이보세요. 내가 VIP라니까. 내가 이 브랜드에 얼마를 썼는데 이 정도도 못 해줘요? 고객 무시하는 거예요? 하지만 장모님은 흔들림 없이 응수했다. VIP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존엄을 짓밟아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제품 문제는 절차에 따라 해결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은 매니저를 정면으로 겨누는 것이기도 했다. 매니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애써 웃었다. 물론 맞는 말씀이십니다. 다만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그는 말을 흐리며 눈치를 살폈다. 고객과 나 사이에서 그리고 이제는 눈앞에 나타난 이 알 수 없는 권위적인 여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나는 속으로 작은 떨림을 느꼈다. 장모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매장의 공기를 바꾸고 있었다. 고객들도 웅성거렸고 다른 직원들도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났을 장면이 이제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 순간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장모님은 왜 이 자리에 계신 걸까? 단순히 우연히 지나가시다 들르신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곳을 지켜보러 오신 걸까? 그 어떤 답도 명확하지 않았지만 내 본능은 오늘의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숨을 골랐다. 억울함과 고마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장모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내실지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혼자 무릎을 꿇으며 끝날 일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내 가슴 한켠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장모님의 목소리가 매장 안을 가득 메운 뒤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고객은 여전히 환불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의 말은 더 이상 예전처럼 힘을 가지지 못했다. 다른 손님들이 속삭이며 상황을 주시했고 직원들도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모두가 눈치를 보며 장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나는 그 순간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다. 한쪽에서는 억울했던 내 마음을 대변해주는 장모님이 너무 고마웠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녀가 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서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 불안했다. 집에서 볼 때의 장모님은 항상 부드러운 웃음으로 나를 맞아주셨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분은 마치 이 공간을 지휘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매니저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고객에게 말했다. 고객님, 우선 진정하시고 차분히 다시 논의해 보시죠. 저희가 수리 일정을 최단기로 맞추겠습니다. 하지만 고객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요, 난 환불이 아니면 못 받아들여. 내가 VIP인데도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그때 장모님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고객님, 진정하시죠.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브랜드의 책임이지만 그 책임을 직원의 무릎으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제대로 된 절차와 보상은 회사가 제공할 몫이지 개인이 무릎을 꿇어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은 명백한 선을 그었다. 순간 고객의 얼굴이 붉어졌고 매니저는 깊은 한숨을 삼키며 안절부절 못했다.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는 작은 파문이 일어났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 했다. 나는 장모님을 바라보며 또다시 의문을 품었다.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을까? 평범한 고객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나서기 어렵지 않을까? 순간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가능성이 있었다. 혹시 장모님은 단순히 나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이곳에 오신 것은 아닐까? 고객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여전히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본사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겠어요. 이 브랜드가 나 같은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자리를 떠나려 했고 매니저는 급히 그 뒤를 따라갔다. 매장은 잠시 소란스러웠다가 이내 조용해졌다. 나는 그 자리에 굳은 채로 서 있었다. 무릎을 꿇으라는 압박에서 해방된 것이 다행이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무엇보다도 장모님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낯선 권위가 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나는 아직 장모님을 다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장모님은 천천히 매장을 돌아보며 시선을 멈추었다. 다른 직원들이 장모님의 눈길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고 나는 그 모습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마치 장모님이 이 공간의 주인이자 판결자처럼 보였던 것이다. 그 순간 내 안에서는 새로운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었다. 내가 모르는 장모님의 세계가 있는 걸까? 내가 알고 있던 그 따뜻한 미소 뒤에 또 다른 얼굴이 숨어 있었던 걸까? 답을 알 수 없었지만 오늘의 사건이 단순한 우연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했다. 고객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뒤 매장 안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의 잔해처럼 고요했다. 매니저는 급히 그 뒤를 따라가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고 남아있던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웅성거렸다.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다. 마치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이 아니라는 듯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뒤엉켜 있었다. 장모님은 자리에 다시 앉지 않고 매장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진열장 너머 반짝이는 시계들 위를 지나 직원들의 얼굴에 멈추곤 했다. 모두가 고개를 숙였고 누구도 그녀의 눈빛을 마주하지 못했다. 나는 그 모습에서 이상한 위압감을 느꼈다. 단순한 고객이 이렇게 매장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까? 그건 분명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작게 물었다. 장모님, 어떻게 여기 계신 거예요? 오늘은 그냥 쇼핑하러 오신 건가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내 안의 혼란은 감추기 어려웠다. 장모님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분명 따뜻했지만 동시에 깊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냥 지나가다가 들른 거야. 그런데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을 줄은 몰랐구나.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의문이 점점 커졌다. 단순히 지나가던 길에 우연히 들른 것이라면 왜 장모님의 말이 그렇게 힘을 가졌을까? 왜 직원들이 장모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을까?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매니저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장모님에게 인사를 건넸다.
아까 말씀은 다 들으셨죠? 저희가 최대한 잘 해결하겠습니다. 오늘 일은 꼭 본사에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고객이 아닌 상급자에게 하는 설명처럼 들렸다. 나는 그 말투 속에서 또 한 번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다. 장모님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았다. 대신 내게 시선을 돌려 작게 속삭였다. 일 끝나고 잠시 얘기할 수 있니? 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장모님이 매장을 떠난 뒤에도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른 직원들은 나를 피하듯 흩어졌고 몇몇은 나를 향해 미묘한 눈빛을 보냈다. 마치 내가 알지 못하는 진실을 그들은 조금쯤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진열장 앞에 서서 반짝이는 시계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불과 몇 분 전 나는 고객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 했고 모든 자존심이 무너질 뻔했다. 그런데 장모님의 등장으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장모님의 또 다른 얼굴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장모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권위를 지닌 인물의 모습이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아내와 결혼하면서도 끝내 알지 못했던 장모님의 진짜 모습이 있는 걸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본 건 단지 겉모습에 불과했던 걸까? 답을 찾을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오늘의 사건은 단순히 고객 응대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었다. 그 이면에는 내가 아직 모르는 더 큰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제 곧 내 앞에 드러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떠오르고 있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매장은 다시 분주해졌다. 매니저는 평소와 달리 내게 말을 거의 걸지 않았다. 다른 직원들도 나를 피하듯 흩어져 각자의 일을 서둘렀다. 오늘 일로 내가 오히려 민폐를 끼친 사람처럼 보였지만 정작 그 누구도 직접적인 비난은 하지 않았다. 그들의 침묵은 오히려 더 무겁게 나를 짓눌렀다. 마지막 정리를 끝내고 매장을 나섰을 때 장모님은 이미 백화점 출입구 근처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장모님은 낮에 단호한 얼굴이 아닌 다시 익숙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미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오늘 내가 본 장모님의 또 다른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생 많았지? 장모님의 첫 마디였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나는 어쩐지 조심스럽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예, 오늘은 좀 힘든 날이었네요. 우리는 백화점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들어갔다. 장모님은 자리에 앉자마자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오늘 직접 다 봤다. 매니저가 내게 무릎을 꿇으라고 했을 때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어.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단순한 가족의 연민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장모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너무 놀랐습니다. 다른 고객이라면 감히 할 수 없는 말을 하셨고 매니저도 마치 위 사람에게 보고하듯 대하더군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장모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민호야, 내가 너희에게 다 말하지 못한 게 있다. 내 아내도 아직 깊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지. 사실 나는 이 백화점 그룹의 주요 주주 중 한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 내가 일한 그 매장은 내가 직접 투자한 브랜드의 일부이기도 하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눈앞에 앉아있는 장모님이 집에서 늘 소박한 밥상을 차려주시던 그분과 같은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그럼 오늘도 그냥 우연히 들른 게 아니라 원래부터 이곳을 보러 오신 건가요? 내 목소리는 떨렸다.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내가 이곳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보고 싶었어. 단순히 사위가 힘든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건 다르니까. 나는 깊은 혼란에 빠졌다. 아내와 결혼할 때 나는 장모님이 평범한 어머니라고만 생각했다. 물론 생활이 넉넉하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이렇게 큰 권한을 가진 분일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왜 제게 이런 사실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의도치 않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장모님은 차분히 대답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힘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야. 나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성실히 버틸 수 있는지 보고 싶었지. 오늘 너를 보면서 많은 걸 느꼈다. 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충격과 혼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장모님의 말은 내게 시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시험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카페 창밖으로 저녁 불빛이 번져나가고 있었다. 나는 그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걸까? 단순히 한 매장 직원으로서 하루를 견딘 게 아니라 더 큰 이야기의 한가운데로 들어온 건 아닐까? 장모님은 마지막으로 차분하게 말했다. 민호야, 앞으로 내가 겪게 될 일들은 오늘보다 더 무겁고 복잡할 수도 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이미 충분히 잘 버텨내고 있으니까. 그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경고처럼 들렸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속에서 결심을 굳혔다. 이제는 더 이상 단순히 눈앞의 하루만 바라볼 수는 없다는 것을, 오늘을 기점으로 나의 삶이 전혀 다른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매장 문을 열며 전날의 일을 곱씹었다. 카페에서 장모님이 밝힌 진실은 아직도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다. 단순히 나를 지켜봐주는 가족이라고만 생각했던 분이 사실은 이 백화점 그룹의 중요한 주주라는 사실. 그 무게는 내 어깨를 이전과는 다르게 짓눌렀다. 매장 안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직원들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다. 전날까지는 무심히 지나치던 이들이 오늘은 나를 슬쩍 살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마치 나를 다른 존재로 바라보는 듯 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진열장 유리를 닦으며 그들의 눈길을 애써 무시했다. 잠시 후 매니저가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어색하게 굳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억지로 눌러 담은 친절함이 섞여 있었다. 민호 씨, 어제 일은 뭐랄까, 다들 당황한 탓이었네. 고객 응대라는 게 늘 예민한 법이지. 앞으로는 내가 잘 챙겨줄 테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게.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깔린 말투였다. 분명 그는 장모님이 어떤 분인지 짐작했거나 이미 알게 된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모르는 척해야 했다. 장모님의 정체가 공개된 것은 아니었고 괜히 입을 잘못 놀렸다간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었다. 점심 무렵 또 다른 VIP 고객이 들어왔다. 그는 차분한 태도로 새 모델을 살펴보다가 시계를 손목에 차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내게 날카롭게 물었다. 자네, 어제 그 소란의 당사자 맞지? 나는 순간 몸이 굳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백화점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다. 예, 맞습니다. 어제는 제 부주의로 대답을 이어가려 했지만 그는 손을 저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버틴 건 대단했네. 솔직히 나는 직원이 고객 앞에서 무릎 꿇는 걸 원치 않아. 그건 회사를 더 초라하게 만들 뿐이지. 그의 말은 뜻밖이었다. 매니저도 곁에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은 여전히 경직돼 있었다.
나는 고객이 떠난 뒤에도 마음이 복잡했다. 누군가는 내 행동을 이해해 주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내가 곤란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할지도 몰랐다. 오후가 지나자 매니저가 내게 따로 불러 말했다. 민호 씨, 오늘 퇴근 후 본사에서 회의가 있다. 어제 일 때문에 보고를 올려야 하거든. 자네도 참석하는 게 좋겠네.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본사 보고라니, 이건 단순히 한 매장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어쩌면 장모님도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른다. 나는 대답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백화점 복도를 걸으며 나는 마음속에서 수많은 질문을 되뇌었다. 장모님은 왜 나를 이런 자리까지 이끌어가고 있는 걸까? 내가 시험 받는 건가? 아니면 더 큰 무대에 세워지려는 건가? 답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어제의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다. 오늘 밤 본사 회의실에서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저녁 무렵 나는 매니저를 따라 백화점 본사 건물로 향했다. 유리로 된 외벽이 저녁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은 마치 하나의 요새 같았다. 그 안에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 나에게 어떤 시선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마음이 무거워질수록 발걸음은 더 느려졌다. 하지만 이미 물러설 수는 없었다.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긴 테이블 양쪽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나를 향했다. 중년 남성과 여성 모두 단정한 정장을 입은 이들이었다. 그들의 눈빛은 호기심과 경계심, 그리고 은근한 압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매니저는 내 옆에 서서 서둘러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어제 발생한 고객 응대 문제와 오늘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그들의 표정을 살폈다. 어떤 이는 노트를 꺼내 메모를 했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다. 하지만 내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건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는 장모님의 모습이었다. 장모님은 단순히 회의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 이 자리를 주도하는 인물처럼 보였다. 그 눈빛과 태도에서 느껴지는 권위는 누구도 쉽게 따라갈 수 없는 것이었다. 매니저의 보고가 끝나자 한 임원이 날카롭게 물었다. 직원 본인에게 직접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호 씨, 당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죠.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고객님께 규정대로 안내드렸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이 환불을 요구하시며 목소리를 높이셨고 그 과정에서 매니저님께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는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저는 억울했지만 그 순간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다. 몇몇 임원은 내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른 이들은 여전히 냉정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때 장모님이 입을 열었다. 저는 직접 현장에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직원은 규정에 맞게 행동했고 고객은 과도한 요구를 했습니다. 문제는 매니저가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모욕적인 방식으로 사과를 강요했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판결문처럼 무게를 가지고 내려앉았다. 임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달라졌다. 누군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누군가는 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나는 숨을 고르며 장모님의 존재감이 이 회의실 전체를 지배하고 있음을 실감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렇다면 매니저의 처분은 불가피하겠군요. 매니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반론하려 했지만 장모님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잠재웠다. 직원에게 무릎을 꿇게 하는 문화가 계속된다면 이 회사의 미래는 없습니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겪은 시련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전체의 가치와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그 무게를 짊어진 장모님은 단순히 가족의 울타리에 있는 분이 아니라 회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인물이었다. 회의가 끝난 뒤 나는 회의실 밖 복도에 홀로 서 있었다. 아직도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장모님의 존재는 내게 든든함과 동시에 두려움을 주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제 나는 단순한 매장 직원으로만 남을 수 있을까? 아니면 장모님의 세계로 한 발 더 들어가야 하는 걸까? 답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내 삶이 다시는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었다. 본사 회의가 끝난 뒤 며칠 동안 매장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동안 나를 향해 의도적으로 차가운 태도를 보이던 직원들이 갑자기 친절해졌고 말 한마디조차 조심스러워졌다. 인사조차 형식적으로 하던 동료가 먼저 다가와 민호 씨, 오늘도 고생 많아요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도리어 낯선 기분을 느꼈다. 가장 큰 변화는 매니저에게서 드러났다. 본사 회의 이후 그는 전과 같은 권위를 내세울 수 없었다. 예전 같으면 사소한 실수에도 날카롭게 지적하던 그가 이제는 오히려 내 눈치를 살피며 말을 골랐다. 매장을 둘러보는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직원들과의 대화에서도 자신감이 사라진 듯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가 곧 다른 지점으로 전출될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았다. 나는 그런 변화를 보며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불안을 느꼈다. 내 힘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장모님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뒤집어진 결과였기 때문이다. 그 사실은 내게 위로가 되면서도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그리고 앞으로의 길이 내 의지가 아닌 다른 힘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다. 어느 날 퇴근 무렵 매니저가 나를 조용히 불렀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 씨, 이번 일로 내가 많이 잘못했다는 걸 안다. 본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또 누가 무슨 힘을 가지고 있는지는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다. 나는 대답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섞여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권위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새삼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서는 새로운 의문이 피어났다. 장모님은 왜 나를 이런 자리에 세우신 걸까? 단순히 사위를 보호하려는 마음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며칠 뒤 주말, 아내와 함께 장모님 댁을 찾았다. 식탁 위에는 평소처럼 따뜻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장모님은 여느 때처럼 부드러운 웃음을 지으며 우리를 맞이하셨다. 하지만 나는 그 미소 뒤에 감춰진 무게를 이제는 외면할 수 없었다. 식사가 끝난 뒤 장모님은 내게 차를 건네며 말했다. 민호야, 회사 일은 좀 나아졌니?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예, 매장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장모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하지만 기억해라. 진짜 힘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보는 순간 생기는 거다. 나는 단지 그 자리를 밝혀준 것뿐이지. 그녀의 말은 위로였지만 내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녀가 나를 향해 던진 그 시선에는 단순한 장모의 애정이 아니라 마치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의 의도가 숨어 있는 듯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과연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장모님의 세계에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건 아닐까?
답은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내가 서 있는 이 길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매장 직원의 하루가 아니었다. 본사 회의가 있은 지 몇 주가 지나자 매장은 눈에 띄게 조용해졌다. 예전처럼 불필요한 긴장감은 줄었고 직원들은 서로 조금 더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그 평화가 온전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나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장모님의 권위가 드리운 그림자 덕분이었다. 내가 복도를 지나가면 다른 직원들은 미묘하게 자리를 정리하며 내 쪽을 의식했다.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태도 속에는 경계와 호기심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이 사람은 단순한 신입 직원이 아니다라는 속삭임을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더 불편했다. 매니저는 이미 다른 지점으로 발령이 났고 새로운 책임자가 매장에 부임했다. 그는 내게 유난히 친절하게 굴었고 어떤 문제든 나를 배려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 친절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 배려는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날 본사 교육팀에서 연락이 왔다. 민호 씨, 이번 신입 직원 교육 프로그램에 강사로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안은 뜻밖이었다. 나는 아직 신입의 위치에 불과했는데 어떻게 강사라는 자리에 설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곧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누군가가 뒤에서 내 이름을 올려놓은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생각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교육 당일 본사 강당에는 수십 명의 신입 직원들이 앉아 있었다. 나는 강단 위에 서서 그들의 시선을 받으며 입을 열었다. 저도 얼마 전까지 여러분과 같은 위치였습니다. 고객의 무리한 요구 앞에서 흔들렸고 때로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규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스스로의 존엄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말은 진심이었지만 한쪽에서는 묘한 감정이 일었다. 내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내 실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었다. 장모님의 존재가 나를 이끌어내고 있었다. 그 사실이 내 마음을 무겁게 했다. 강의가 끝난 뒤 교육 담당자가 다가와 말했다. 오늘 말씀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신입들에게 큰 울림이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도 종종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의 말 속에는 단순한 감사 이상의 뉘앙스가 있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시 한번 장모님의 그림자를 느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제 나는 누구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단순히 매장 직원 민호인가 아니면 장모님의 세계에 끌려 들어가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인가?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내 삶의 궤적은 이미 바뀌고 있었고 앞으로의 나날은 더 무거운 선택을 요구할 것이다. 장모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나는 보호받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유를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교육을 마치고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장모님이 나를 따로 부르셨다. 우리는 백화점 인근의 조용한 라운지에서 마주 앉았다. 창밖으로는 어스름한 서울의 불빛이 번져 있었고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내 마음은 차분하지 않았다. 오늘은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오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민호야. 장모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너는 이제 단순히 매장 직원이 아니다. 본사에서도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거다. 하지만 그 기회는 동시에 책임이기도 하다.
나는 그녀의 눈빛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따뜻한 가족의 애정과 차가운 경영인의 결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장모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진 것은 성실한 뿐인데 그게 과연 충분할까요?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성실함은 시작일 뿐이야. 하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모습을 많은 이들이 보았다. 그것이 힘이 된다. 내가 너를 돕는 건 단순히 사위라서가 아니다. 내 안에 가능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 말은 내 가슴 깊은 곳을 울렸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지난 몇 달 동안 나는 억울함과 좌절을 겪었고 장모님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세계에 휘말려 점점 자유를 잃어가는 듯한 두려움도 느꼈다. 보호받고 있다는 안도와 더 큰 무대에 서야 한다는 부담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렸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장모님, 저를 믿어주신다면 이제부터는 제 힘으로 증명하고 싶습니다. 물론 아직 부족하지만 무릎 꿇는 대신 제 발로 서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장모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좋다. 바로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기억해라, 민호야. 무릎 꿇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순간의 평화일 뿐이야. 하지만 스스로 서는 자만이 진짜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선언처럼 들렸다. 나는 그 순간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장모님의 그늘에만 머물지 않겠다고. 나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겠다고. 라운지를 나와 서울의 밤거리를 걸을 때 도시는 여전히 수많은 불빛으로 가득했다. 그 불빛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작은 그림자가 아니었다. 아직 작고 흔들리지만 분명 내 의지로 서 있는 한 사람으로 느껴졌다. 나는 이제 선택의 자리에 서 있다. 보호받을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책임을 질 것인가. 답은 이미 마음속에서 정해졌다. 장모님의 말처럼 나는 무릎 꿇는 대신 내 발로 서기로 했다. 그것이 비록 험난한 길일지라도 그것만이 진짜 나를 증명하는 길이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이 채널이 계속 숨쉬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죠. 지금 눌러주시고 다음 반전의 순간을 함께 맞이해주세요.